아버지가 의자를 치웠지만 장군이 일어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그 장군은 바로 내 오랜 친구,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배신자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 서울의 한강변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머릿속에 그 장면이 스치듯 떠올랐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시작이었다. 나는 김민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이제는 실업자지.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는지. 장군 지준호 그 녀석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피보다 가까운 사이. 그런데 왜 하필 나를? 그날 회상은 이렇게 시작됐다. 2023년 가을, 우리 가족은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아버지는 퇴역 군인, 엄마는 그 옆에서 평생을 바친 여인. 나는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준호와는 군대 동기이자 절친으로 지냈다. 준호는 야심이 컸다. 그는 군대를 마치자마자 정치권으로 뛰어들었고 빠르게 승진했다. 민준아, 나중에 나 성공하면 너도 데려갈게. 함께 서울 정복하자. 그 말로 나를 웃겼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배신은 작고 미미했다. 2020년 준호가 군 복무 중에 저지른 실수 부대 자금 유용 사건. 그는 돈을 빼돌려 개인 부채를 갚았고 그 증거가 잡혔다. 재판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나에게 왔다. 민준아, 제발. 내 이름으로 대신 서줄래? 난 군 경력 끝장나. 너는 그냥 민간인,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친구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빚을 갚아줄 돈도 필요했고 그를 믿었다. 나는 증언을 조작해 준호를 보호했다. 결과. 나는 사기죄로 2년 집행유예, 준호는 무사히 장군으로 승진. 그날 그는 나에게 고마워하며 술을 사줬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거짓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2025년 지금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준호는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 미디어의 스타. 그의 연설은 TV마다 나오고 그의 미소는 완벽하다. 하지만 나는 실직 상태, 아내는 떠났고 딸은 나를 외면한다. 왜냐하면 최근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누군가 익명으로 증거를 폭로했다. 내 이름이 다시 오르내린다. 김민준, 과거 사기 연루, 직장은 날아갔고 가족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폭로의 배후. 준호였다. 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알기에 나는 치밀하게 계획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준호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의 비서, 그의 연인, 그의 돈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재벌과 얽힌 부패의 거미줄 중심에 있었다. 나는 해킹 스킬을 이용해 그의 이메일을 뚫었다. 거기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 퇴역장군 김태호는 준호의 상관이었고 과거 부대 비리 사건에서 준호를 보호하려다 암살당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가 손을 썼다. 그 비밀 문서 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준호야, 내 야망이 민준을 삼킬 텐데. 미안하다. 그 비밀을 쥔 채 나는 움직였다. 첫 번째 단계, 준호의 연인 이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방송국 PD, 준호의 약점이었다. 당신 남편이 내 인생을 망쳤어. 도와줄래? 그녀는 망설였다.
그는 나도 이용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수연은 준호의 일정을 유출했고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클럽에서 나는 준호를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장군님이 그는 웃었다. 민준아, 아직도 그 일로 원망하나? 잊어버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준호의 돈줄, 재벌가 후계자 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박 회장은 준호의 후원자, 군수 계약으로 얽힌 악마.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왔다. 박 회장의 딸, 내 옛 연인 지은이었다. 그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준호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민준 오빠, 준호가 우리를 위협했어. 그녀의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았다. 가족, 사랑, 모든 게 얽혔다. 준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도 나는 외로웠다. 수연의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준호는 박 회장과 비밀 회의를 한다. 군수 입찰, 수백억의 돈이 오가는 자리. 나는 청소부로 위장해 들어갔다. 한국의 이런 고급 빌딩은 보안이 철저하지만 돈으로 모든 게 풀린다. 500만 원, 내 마지막 저축으로 산 브리브였다. 문이 열리자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이번 계약으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집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 준호의 대답, 물론입니다. 그 김민준 녀석. 이미 끝났어요. 폭로로 무너질 테니까 내 이름이 나오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 숨어 녹음기를 켰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자살이 아니라 준호가 박 회장의 지시로 조작한 살인. 태호 장군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제거해야 했죠. 박 회장의 말에 준호가 동의했다. 제가 손수했습니다. 총을 입에 물리고 방아쇠를 당겼죠. 증거는 다 지웠고요. 그 순간 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의자 사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준호가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려 애쓰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고 아버지의 옛 동료가 내 같은 사람은 여기에 앉을 자격 없다고 소리쳤던 그날.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녹음을 마치고 빠져나왔다. 하지만 탈출 중 경비가 나를 잡았다. 누구야? 나는 도망쳤고 서울의 골목길을 질주했다. 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나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증거 확보했어. 하지만 위험해. 수연은 나를 숨겨줬다. 그녀의 작은 원룸, 강남의 번잡함 속에. 준호는 날 버릴 거야? 그는 항상 그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준호의 세 번째 여자였다.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실종. 패턴이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누구든 버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미디어의 증거를 유출,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국 사회는 권력자들을 보호한다. 한 줌의 스캔들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가족, 그의 어머니, 나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시장에서 그녀는 여전히 작은 과일을 팔고 있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준호의 비밀을 털어놨다. 어머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준호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녹음을 들려주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이야. 그날 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나는 도청했다. 아들아, 왜 그랬어? 태호 아저씨를. 준호의 목소리 차갑게. 엄마, 그건 사업이었어. 당신은 모르는 세상이야. 입 다물어요.
통화가 끊기고 어머니는 나에게 왔다. 민준아, 복수해. 하지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이제 동맹이 늘었다. 어머니, 수연, 지은. 지은은 박 회장의 딸로서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기 망설였다. 오빠,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준호가 날 강제로 데려갔던 그날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녀의 고백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이제 사랑과 얽혔다. 우리는 팀이 됐다. 첫 번째 타격, 익명 블로그에 준호의 과거 사진 군대 시절, 나와 함께 웃던 그 여석유과 함께 자금 유용 의혹을 올렸다. SNS가 들끓었다. 준호 배신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하지만 준호는 반격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주는 정신이 불안정해. 과거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요. 제 친구로서 안타깝습니다. 그의 눈물 연기, 완벽했다. 여론은 갈렸다. 장군님 불쌍해. vs 증거가 뭐야? 나는 분노했다. 다음 단계, 박 회장과의 만남. 지은의 도움으로 나는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회장님, 당신 딸이 날 도와요. 비리를 폭로할게요. 그는 웃었다. 젊은이가 야심차네. 하지만 내가 뭘 아는 줄 아나? 그는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아니, 은유였다. 그의 경호원들이 나를 포박했다. 준호가 보냈어. 끝났어, 민준아. 탈출은 기적이었다. 지은이 타이밍을 맞춰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의 아버지 박 회장은 그녀를 때렸다. 배신자 새끼,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이제 우리는 도망자 신세. 서울의 지하철, 사람들 속에 숨어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연설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생겼다. 수연이 말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위험해. 사람들 다칠 수 있어. 나는 고집했다. 그가 내 가족을 망쳤어. 눈에는 눈. 국회 앞 광장. 2025년 12월에 추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우리 팀이 조직한 온라인으로 모인 피해자들. 준호의 부패로 고통받은 군인 가족들, 재벌의 먹잇감이 된 소상공인들. 플래카드에 배신의 장군, 물러나라,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후미에 서서 준호의 차가 도착하는 걸 지켜봤다. 그의 미소, 카메라를 향한 그 완벽한 포즈. 하지만 오늘 그 미소는 깨질 터였다. 시위가 시작되자 혼란이 벌어졌다. 누군가 준호의 차에 달걀을 던졌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물대포가 쏟아졌다. 그 속에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쥔 USB 모든 증거, 아버지의 편지, 녹음 파일. 준호야. 이게 내 진짜 얼굴이야. 나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군중이 조용해졌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준호의 목소리, 제가 손수했습니다. 여론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고 준호는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민준, 내가 미쳤어.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준호의 경호원이 나를 제압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아들아, 그만해. 엄마가 증언할게. 내가 태호 아저씨를. 그녀의 울음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왜? 그는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군중이 막았다. 라이브 방송, 전국이 지켜봤다. SNS는 불타올랐다. 어머니의 고백. 준호 하야 퇴진.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외쳤다. 이건 음모야. 김민주는 살인자야.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충격이었다. 준호가 반격 카드를 꺼냈다. 그는 내 과거, 내가 준호를 보호한
그 사기 사건 글 뒤집었다. 민준이 아버지의 자살을 도왔어. 그는 돈을 받고 침묵했지 거짓이었다. 하지만 증거를 조작한 그의 솜씨 완벽했다. 여론이 다시 갈렸다. 민준도 범죄자 아냐? 가족 간의 비밀, 나는 무너질 뻔했다. 수연이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 씨, 진실을 믿어. 우리는 증거가 있어?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려 했지만 지은이 개입했다.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이 로비한 결과였다. 딸아, 내가 왜 박 회장의 전화에 지은이 대답했다. 아빠, 당신도 배신자예요. 민준 오빠를 버린 게 누구죠? 가족 드라마가 공공연히 펼쳐졌다. 우리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지만 가격은 컸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복수 그만둬. 준호는 내 오빠 같은 애였어. 어렸을 때 너희 둘이 함께 놀던.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준호와의 추억거린 시절, 한강에서 낚시하던 날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나처럼 고통받았다. 군대에서 그는 나에게 민준아, 우리가 성공하면 다 같이 잘 살자고 했다. 하지만 권력이 그를 바꿨다. 한국 사회의 압박, 재벌의 유혹. 그는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수연도 말했다.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망가진 사람이죠. 내 복수, 정말 정당한가? 사람들을 치어 PH로 만들었다. 온라인 포럼, 준호 동정 vs 민준 영웅.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 타격을 준비했다. 준호의 최종 무기 국회 청문회. 그는 증언할 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잠입, 증언석 아래에 숨었다. 청문회 시작, 그의 연설,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민준의 음모에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내가 터뜨린 증거폭탄 박 회장의 은행 거래 내역. 수백억의 뇌물. 의원들이 동요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의장실로 끌려간 준호, 나를 발견했다. 민준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친구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게 끝이야. 하지만 그의 다음 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려 했어? 그는 내 대신 나를 감싸려다 죽었어. 미안해. 트위스트였다. 아버지의 편지, 다시 읽었다. 준호를 지켜. 민준아, 내가 그 역할을 해. 아버지는 나를 통해 준호를 구하려 했던 건가? 청문회 후, 서울은 아수라장이었다. 신문 헤드라인, 장군의 어머니, 아들의 배신 고백.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민준의 복수는 정의인가, 광기인가를 놓고 싸웠다. 나는 지하 벙커 같은 모텔에 숨어 팀과 모였다. 지은의 상처, 아버지의 폭력 흔적이 보였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박 회장이 날 죽이려 할 거야.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준호가 연락 왔어. 항복하겠대. 만나자고.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만남을 정했다. 한강공원, 새벽 4시. 준호가 혼자 왔다. 그의 얼굴, 지쳤다. 민준아, 다 끝났어. 증거를 공개해. 나 물러날게.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사퇴서. 하지만 내 직감이 말했다. 함정. 나는 녹음기를 켰다. 준호야, 아버지 일, 진짜 미안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박 회장이 강요했어. 안 하면 내 가족을 해친다고.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의 고백, 진심처럼 들렸다. 한국 드라마처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터졌다.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박 회장, 장군,
그 새끼 잡았나? 준호가 미소 지었다. 네, 곧 끝납니다. 배신의 배신. 그는 나를 속인 거였다. 경호원들이 튀어나왔고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도망쳤지만 지은이 총을 들었다. 준호, 그만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웃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날 만들었어. 너도 알잖아. 총성이 울렸다자니 빗나갔다. 경찰서 이랜 소리. 누군가 신고했다. 어머니였다. 민준아를 지켜. 마지막으로. 준호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 재벌 로비로 풀려날 터였다. 나는 결심했다. 최종 일격, 국제 언론의 증거 제출. BBC, CNN의 연락, 한국 부패의 어두운 면을 폭로. 커리어즈 섀도우 채널의 빈네의 랜드머더. 기사가 터지자 국제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준호의 경력, 끝장. 하지만 대가는 컸다. 박 회장이 반격, 내 딸을 납치했다. 민준아, 내 복수로 가족이 위험해. 지은의 전화.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박 회장의 저택, 용산의 요새. 우리는 잠입했다. 수연의 해킹, 지은의 내부 정보. 저택 안, 딸아이가 묶여 있었다. 아빠, 그녀의 울음. 박 회장이 나타났다. 민준,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가면 내 인생 끝이야. 그의 눈, 광기. 나는 주먹을 날렸다. 싸움 중 그는 창문으로 떨어졌다. 아니, 밀린 거였다. 그의 죽음 사고. 살인. 경찰은 조사했다. 여론은 폭발. 민준, 살인자, OBS 정의의 복수. 나는 체포됐지만 증거로 풀려났다. 지은의 증언, 아빠가 자살한 거예요. 후회로 트위스트 또 하나, 박 회장의 유서, 발견됐다. 내 야망이 모두를 망쳤다. 미안하다. 준호는 감옥에서 나왔다. 민준아, 이제 끝났어. 우리는 평행선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바람이 불어왔다. 한국의 겨울, 차갑고 잔인했다. 감옥에서 나온 준호를 만난 건 한강변 카페였다. 그는 초췌했다. 장군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냥 피곤한 중년 남자. 민준아, 왜 날 살려둔 거지? 죽일 수도 있었잖아. 나는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죽으면 이 싸움 끝나지 않아. 우리는 같은 피해자야. 그의 웃음, 쓴 웃음. 피해자. 난 가해자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날 구하려 했듯이 나도 내 딸을 구했어. 납치 사건, 박 회장이 한 거지만 내가 막았어. 또 티스트. 준호의 고백, 그는 박 회장의 지시를 따랐지만 내 가족을 보호하려 애썼다. 내 딸, 내가 숨겨준 거야? 공개하면 안 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 그의 이메일, 박 회장에게 민준 가족 건드리지 마라고 보낸 메일, 복잡해졌다. 그는 나쁜 놈이었지만 완전한 악마는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만들었다. 재벌, 권력, 생존의 압박. 팀은 해체됐다. 수연은 방송으로 돌아갔고 이제 진실을 말할게 라고 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우리 이야기를 다뤘다. 지은은 캐나다로 떠났다. 오빠, 사랑해. 하지만 여기선 살 수 없어. 어머니는 준호를 용서했다. 아들아, 다시 시작해. 가족의 재건. 하지만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최종되면 국회 앞에서 다시. 준호의 재판날 그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복수는 정의였어요.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유죄, 10년형.
하지만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빈 껍데기였다. 직장, 가족, 모든 게 변했다. 딸은 돌아왔지만 아빠, 왜 그렇게까지?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면 모두를 파괴한 비극. 온라인에서 논쟁. 민주는 영웅 vs 그는 파괴자. 한국의 다큐, 영화화 제안이 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밤, 한강 다리 위 비가 다시 내렸다. 준호의 편지, 민준아, 우리 다시 친구할래?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는 찢었다. 아니, 보관했다.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 모른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걸어갔다. 서울의 불빛, 여전히 화려했다.